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미 정치권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석 달간 한시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의 다수인 하원은 다음 주 정부 부채 상한 임시 상향 조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공화당이 제안한 임시 방편에 관해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했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가 내놓은 1월 미국의 소비 심리지수는 71.3으로 지난 2011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항목별로는 현재 경제 여건 지수가 전월에 87에서 84.8로 하락했으며 기대 지수 또한 63.8에서 62.7로 떨어졌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주당 44센트로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지난 4분기 순이익은 40억 1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37억 3천만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의 회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성장세도 여전하다며 올해도 실적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LG전자가 지난해 12월 북미 휴대전화 시장에서 점유율 13%를 차지하며 삼성전자에 이어 월간 기준 2위에 올랐습니다. LG전자는 2011년 3분기까지 북미 시장 2위를 지켰으나 아이폰 4S 출시 후 약 1년여 동안 애플의 자리를 내준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옵티머스 G, 넥서스 4 등의 인기에 힘입어 제 순위를 되찾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린아입니다. 미국 의회가 목에 찬 부채 한도를 약 3개월 정도 동안 임시적으로 올려줄 것을 합의를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다음 주에 이제 하원의 표결 처리가 남아있어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은 걷어진 듯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국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개장 초반 1970선까지 위협하는 흐름이 있었었는데 현재는 수급이 좋아지면서 1990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또 다시 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요. 수급 상황 포함해서 코스피 쪽부터 흐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1988.52 정도이고요. 강보합권입니다. 하지만 장 초반 하락했던 것을 감안해보면 지금 장중에 상승으로 턴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들은 안타깝게도 하루 만에 팔자, 기관이 1,000억 이상 사면서 외국인들의 팔자세를 그대로 좀 받아주는 양상이고요. 개인도 소폭 같이 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3,000개약 이상 사주는데 이것으로 이제 베이시스가 좋아지면서 차익 중심의 매수세도 같이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비차익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 유입됐지만 차익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차익까지 같이 더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시장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포인트가량 상승이네요. 네, 코스닥도 이틀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큰 흐름은 상대적으로 없지만 510선 초중반 정도 2포인트가량 금요일 종가 대비 위쪽이고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살짝 사긴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각 순매수로 돌아선 상황은 아닙니다. 기관은 일단 매도, 기관과 개인의 매매 공방이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 보시죠. BOJ 회의가 오늘 개최돼서 내일까지 이제 이어질 텐데 보통 결과물은 내일 나옵니다. BOJ 경계감 때문에 BOJ 앞두고 일단은 1,060원까지 올라가보는 원달러 환율. 문제는 내일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재 엔달러도 약간 주춤하면서 니케이도 오늘은 조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그런 양상인데요. 내일 일본장과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께 듣는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해박히고 하락한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 대 중국의 경기 회복 신호가 맞붙어서 호황제가 뒤섞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전략 챙겨드립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과 함께 보려 합니다. 이번 주 한국과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IT주 한번 믿어봐도 좋을까요? 중국의 경기 호전과 춘절 효과까지 기대감이 있는데 담아볼 업종이나 종목까지 공개받겠습니다. 한 주 시작이죠. 이번 주 예감은요.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4일 우리나라의 4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는데요. 1% 미만의 저성장 국면을 확인시켜 줄까요? 대형 이벤트가 많은 한 주입니다. 악재와 호재, 각각의 재료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인프라 배열은 현재 18%또 목표가에 근접하면서 높은 수익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실적 기대감 안고 있다지만 이 정도에서 수익 챙길 필요가 있을까요?
일주일 정도 내 수익 내볼 만한 종목,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는 오트론텍 주목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S4의 블루필터 납품 기대감에 쌍끌림 매수까지 잡히는 종목, 신고가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는 입장이십니다. 네, 아주 소폭만 오르는 양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용하다 하겠는데요. 여의도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렇게 해 바뀌고 밀리는 나라가 전 세계 증시가 있는 나라 가운데 9개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가는 해외 증시처럼 못 가는 걸까요? 예,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연초 이후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렇다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날 좀 반등을 보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질질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좀 차별적으로 약세, 흔히 말하는 디커플링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그 얘기는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국내 증시 따로 특별하게 작용이 되는 어떤 악재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악재인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엔저 현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불안감이 보다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 뱅가드 펀드 이슈 같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들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 좀 차별적인 약세를 나타내주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과 환율 쪽에서 나타날 변동성 때문에 우리 증시가 조금 다른 잘 가는 해외 증시보다 지금 못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4분기 실적 시즌도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거라고 하던데 일정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실적 전망치 자체가 여전히 하향 조정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예전에는 실적 시즌에 전반적으로 한 S&P 500 기업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대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60% 초반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곤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특별히 지금까지는 상승 모멘텀을 제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는 원인 중에 한 가지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 일단 사전적으로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장 전체에 대해서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거의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애플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아무래도 어닝 시즌 피크가 좀 지나갈 것으로 생각을 되는데 그렇다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해외 쪽에서 어닝 시즌의 영향력은 좀 점차 약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별 대형주 같은 경우에 개별 업종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많은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큰 부담,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앞서 환율 특별히 엔저 현상이 우리 증시를 좀 위협하는 요인이다 하셨는데 내일 이제 BOJ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엔화가 더 풀리면서 엔저 현상이 여기서 더 진행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지만 반면에 중국 경기는 여러모로 연착륙 기대감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발 악재 가능성, 중국발 호재를 이렇게 좀 섞여서 지금 안고 가는 것 같은데 두 재료 놓고 어떻게 분석해 주실 겁니까?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재료가 시장에 모두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 양적 완화, 어쨌든 완화적인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을 분명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분명히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어떤 엔화 약세에 어쨌든 힘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인 만큼 국내 시장이나 특정 업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부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이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본격화되고 있다. 저희 쪽에서 12월부터 각종 무역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재고순환 지표, 그런 PMI 지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국의 어떤 자생적인 경기 회복 가능성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4분기 GDP가 어느 정도 터닝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미국 쪽 경기 회복 기대감, 거기다가 중국까지 이렇게 경기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물동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엔화 약세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조금 약재 요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 G2의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글로벌 전역적으로 어느 정도 호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맞붙었을 경우에 어쨌든 그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불리함은 생길 수가 있겠지만은 물량 자체가 회복되는 그런 시장 자체가 커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악재로서의 영향력을 상쇄하고도 어떤 남는 그런 경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증시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그 경기 모멘텀에 작용을 하면서 경기 모멘텀을 반영을 하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디커플링을 오래 유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 상승 쪽으로 다시 방향을 동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최소한 전 고점이었던 한 2040은 좀 빠르게 넘어줬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겠습니까? 좀 그럼 긴 관점에서 이럴 때 2000 훨씬 미치니까 1980선대에서는 사도 좋을까요? 예, 지금 최근에 등락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지난주에도 그렇지만은 저점대, 그러니까 1970포인트대 부근에 도달하면서는 아무래도 1980포인트 미만의 가격대에서는 저가 매수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이 어느 정도 가격이 저점대라는 인식은 좀 형성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비교저의 결과를 앞두고 그 엔달러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동이 돼서 지금 민감한 지수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엔달러 흐름, 장중 엔달러 흐름하고 국내 증시 흐름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그 대외 이벤트라는 부분에 엮여 있는 만큼 그 변동성 흐름은 분명히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경험적으로 봤듯이 지난주부터 지금 바닥권이라는 인식들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그 부채 한도 조정 협상 시한을 연장을 했고, 거기다 중국 쪽에서 뭐 경기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나타나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변동성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지겠지만 긴 관점에서 분명히 조정 시 매수 관점이 맞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동양증권 주병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슈를 통해 오늘장 흐름 챙겨보고 특별히 그 이슈를 통해 매매해 볼 만한 종목까지 찾아보는 이슈로 보는 종목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밸류21 이드코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를 준비해 주시는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우리 증시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IT주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IT 업종이 어떤 흐름을 나타낼 것인가, 또 이번 주에 국내 경제 지표 발표가 많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들 지표의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의 4분기,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죠? 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중국 경기 그리고 춘절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유망할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믿었던 IT주에게 약간의 배신감을 느꼈던 지난 한 주, 애플이 그 배신감에 어떤 불을 지핀 첫 타자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애플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후반에 예정이 돼 있다면서요? 네, 지난주에 뭐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미국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으로 우리 증시가 좀 상당히 수급이 좀 많이 불안정해졌고요. IT 대장주죠? 삼성전자도 오늘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인데, 뱅가드 변수가 코스피 전체적으로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이번 주 증시 흐름을 판가름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IBM, 구글, 애플, 그리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테크인 같은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키거나 근접한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특히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업종들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보자면 LG 디스플레이나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꼽을 수 있겠는데, 특히 서울반도체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모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또 최근에는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애플의 주가인데요. 애플의 주가 하락 영향으로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의 주가 흐름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LG이노텍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작전 타임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현재 3%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고 들고 계신 분도 8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들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LG이노텍이 애플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 IT 품주들 조정을 받을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D램 가격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죠. IP 종목들은 지수 조정이 나올 때 많이 하락한 종목들, 저평가 매력이 부합되는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이후에 신제품 모델 출시 모멘텀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믿어보자 IT라는 톤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LG이노텍을 타픽으로 꼽아주신 듯한데 같이 잠깐 언급만 해주셨던 서울반도체가 소위 지금 날아간단 말이죠. 서울반도체는 신규 접근이 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LG전자를 오늘 얘기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LG이노텍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전망도 같이 좀 들어보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아까 그냥 언급만 해주셨던 서울반도체도 좀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가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 자체는 신규 매수 접근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일단은 현재 지금 61선을 돌파하고 위에 상단 부분인 481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 모멘텀 보조 지표죠. MACD 오실레이터 또한 지금 하락에서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이 481선에 대한 저항 부분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77,500원 정도의 부분에서 강한 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일 한 5% 정도의 좀 강세가 보였죠. 오늘도 한 1.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LG이노텍과 좀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ED 업종의 그 좋은 전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481선을 돌파하고 최근에 좀 3일선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도 앞으로 좀 상승이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봉으로 보시면 일단 28,100원 정도 20 주봉선이 28,100원 정도의 이 저항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저항 부분을 뚫고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한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2,000원 부근에서 33,000원 부근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서울반도체가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다소 저항선이 가깝게 놓여있는 LG전자보다 조금 유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고, 어쨌거나 탑픽은 오늘 아침에 이미 추천하셨다는데 LG이노텍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얘기 나눠보죠. 중국 얘기 준비하신 것 같은데 중국 경기가 다들 좋아진다라고 하고 또 4분기 GDP 성장률도 7.9% 예상치를 상회했었죠. 그런데 춘절 모멘텀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경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죠.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주 금요일에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소폭 뛰어넘는 7.9% 상승이 나왔는데요. 좋은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장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증시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13% 정도 올라왔는데 이마저도 장 후반에 만회를 한 것이었죠. 중국 모멘트로 인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업종을 좀 추스려 보자면 중국 내수 성장과 관련이 깊은 음식료 업종, 또 화학, 철강 업종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큰 관심을 모았지만 막상 시장의 기대감의 그 움직임이 나와주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어떨지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고요. 다만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화학주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편성한 매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만큼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수해 본직하는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다가오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지도부 교체 이후에 처음 맞는 춘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한두 가지 정도 나와준다면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으로는 화학, 철강 투자타, 또 의류, 비료 산업과도 관련이 깊은 종목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경기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들 중에서도 오늘은 카프로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프로는 일단 화학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석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옷을 만들 때 쓰는 각종 섬유들도 석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정유 산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2차 가공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LG화학이나 오늘 말씀드린 카프로라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화학 업종들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화학주들이 중국 경기 그 관련 수혜주로 지목되는 이유는 그만큼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약 25% 이상을 중국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카프로는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탄이라는 물질을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생산된 원료를 최대 주주인 효성 등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역시 중국이 상당히 큰 시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화학업종을 전반적으로 살펴드리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 확인 결과 카프로도 다른 화학주들과 비슷한 양상인 것 같은데요. 실적, 업황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충분한 조정을 통해서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PBR만 보더라도 현재 1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염려는 상당히 낮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화학업종에 대한 경계심과 얼어붙은 시장 심리도 서서히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에서 또 처음 접근하신 분들은 11,4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손절가는 11,000원 정도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예 카프로 같은 중국 관련 화학주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안 좋다고 하는 4분기 실적에 수치화되는 4분기 실적 발표날 정도에 사보는 건 어떤지요? 예. 혹시 더 안 좋아질까봐. 이 4분기 실적 이후에 발표 이후에 사는 것도 괜찮은데 네. 이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주가가 정고점 이후에 주가가 가파르게 지금 하락을 나왔기 때문에 그 하락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저점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봉상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월봉상 보시더라면 지금 월봉상 120월봉 지금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만 원에서 11,000원 정도 사이에 지금 강한 지지라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서서히 분할로 매수하시는 접근이 올바르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카프로 하지만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 보자. 결국 오늘 이슈로 보는 종목은요. 앞선 LG 이노텍에 이어 카프로까지 두 종목이었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시작인데요. 큰 이슈 없고 약간 수급만 좀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웬걸 좀 산다 했는데 현재 외국인이 현물에서 그 이상을 팔면서 지수는 다시금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참 변동성이 크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전체적인 그림을 오늘 그려주실 분은요.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번 상승 쭉 했다가 이대로 쭉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다시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남은 일정 어떤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중시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이벤트는 아직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4일 날 국내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LG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국내 시총 상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개별 종목들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주목하셔야 될 그런 이슈라고 판단되고 있고, 대외적인 요인들을 좀 보시자면은 일단 오늘과 내일 일본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나설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좀 호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24일 날 또 중국의 그 HSBC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가 예비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그 GDP 발표로 좀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국내 그 증시에 좀 작용을 할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일과 23일 미국의 그 기존 주택 매매와 주택 가격 지수 발표를 예정에 앞두고 있습니다. 두 지표 모두 양호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모멘텀 미국 쪽에서도 기대해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이번 주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중국에서 이제 지표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내일 일본의 우리 한국은행의 금토일 같은 회의가 열리게 된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대외 변수는 조금 나중에 미루고요. 먼저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4분기 GDP 성장률 이제 속보치죠. 그 속보치가 24일 날 나오게 되는데, 그날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등의 아주 그렇습니다. 실적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먼저 GDP 부문부터 기대감이 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달 초에 한국은행이 그 수정 전망치를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그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었습니다. 그 전에는 0.8% 정도를 예상을 했다가 그 절반 수준으로 그 하향 조정됐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 물론 이러한 성장률을 경기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분기에 비교한다면은 그나마 좀 다소 높긴 하지만 지금 7분기 연속 1% 미만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성장 국면이라는 점이 향후 경제의 저성장 우려를 좀 더 그 장기화시키면서 주가 상승에 알게 모르게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 걱정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GDP보다 오히려 좀 더 중요한 게 아무래도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업 실적 예상치는 크게 지금 최근 들어서 하향 조정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종이 목재라든지 항공 그리고 은행과 정유업종의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됐었습니다. 그와 반해 또 실적 전망치가 또 올라간 업종들은 그래서 이번 주에 상대적인 좀 강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통신이라든지 조선 유통과 반도체 업종 이런 종목들이 그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디램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앞으로 향후에도 좀 중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은 좀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전략적인 측면은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한번 세워달라고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 변수들 좀 같이 묶어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미국과 중국은 지표가 좋게 나올 것이니까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잠깐만 언급을 해주셨었고, 무엇보다 일본의 BOJ, 이제 일본에서 뭔가 통화정책 회의한다 그러면 무섭습니다. 이번에 엔화가 또 추가적으로 더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무엇보다 인플레 목표치를 뭐 2%로 높이는 그렇습니다. 게 그렇게 우리한테 타격이 되나요? 일단 지금 현재도 지금 엔화 시장에서, 엔화뿐만 아니라 그 외환 시장에서 지금 엔화가 굉장히 매도세가 높은 상황이고, 그에 따른 달러 그 환율이 굉장히 지금 하락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는 좀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BOJ가 조금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유도를 위한 양적 완화에 좀 나선다면은 추가적인 엔화 하락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 목표치를 2%로 설정하고 이것을 이제 중기에 좀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양적 완화 조치가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엔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 특히 이제 환율에 영향을 받는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세는 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뉴스를 좀 보시자면은 중국 쪽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유로존과 중국의 HSBC 그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지금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분명 국내 증시에도 지난번 GDP 발표와 마찬가지로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셔서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 쪽을 또 보신다면 또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12월에 그 주택 판매와 가격 지표가 지금 이게 20일과 23일 양일에 걸쳐서 나오는데, 최근 발표된 그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두 지표 모두 지금 양호할 것으로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종합을 해 봤을 때 이번 한 주의 흐름은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벤트에 일희일비하면서 조금 여전히 박스권을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허벅지가 섞여 있지만 전체적인 이번 한 주는 역시 박스권이다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물론 내일 이제 BOJ 결과 보고 나서 환율 시장부터 시작해서 조금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앞선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막 재료나 변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좀 큰 그림에서 경기가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한번 사볼 만한 그런 때다 주식을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좀 비슷한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이 지금 1980포인트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혹시 뭐 엔화 약세가 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조금 지수가 밀린다 하더라도 1900 중반대에서는 어느 정도 강한 지지력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정체의 그 시장 흐름을 보시자면은 좀 증시 전반에 걸친 상승 흐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뱅가드 발부 수급 이슈라든지 그런 불안한 어닝 시즌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 주에도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은 그래도 하반 경직선 1900 중반대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은 그때는 이제 서서히 매수해야 될 관점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단발성 소재에 민감하게 흔들리지 말고 정체 중장기로 봤을 때 조정 시 주식 매수하자. 역시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살지 역시 여쭤봐야 될 텐데 기관이 오늘도 급격하게 사 들어오면서 오늘 중간에 이제 상승 전환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기관이 금융주를 많이 삽니다. 금요일에 화제가 됐던 것 역시 뭐 금융주의 날이다. 삼성생명이 정말 많이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추세적으로 금융주가 갈 수 있네만의 말은 많지만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렇게 또 기관의 러브콜이 들어가면 또 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에 매수 사인을 내실 수 있는지. 네. 일단 오늘 그 기관에서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긴 한데 좀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은 이 부분이 좀 호흡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기관과 그 외국인의 수급 구도의 그 부담감으로 지금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 지금 현재 코스피 12개월 그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8.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 심리도도 약 30%까지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 경직성 나타내면서 일단 최근 외국인의 그 수급 약화에 대한 부담감 일단 상존은 하지만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IT 업종은 여전히 그 강세의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운데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향 그 갤럭시 S4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적 모멘텀이 연동할 만한 그 IT 업종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그 중국발 훈풍에 좀 기대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철강이나 화학 같은 소재 산업재 관련주들도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투자하시기에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시장을 좀 짧게 보셔야겠다고 하시면은 유통과 음식료 업종을 또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수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 강세에 따른 내수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셔도 환차익 수익으로 인한 그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음식과 유통업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실적이 좋고 경기 방어적 성격이 있는 통신업종도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업종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시점으로 지금 현재 물론 저금리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저점을 찍고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그 여러 가지 그 은행 관련 주들의 그 전체적인 그 주가 흐름을 보셔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인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은행업종도 좀 투자하시기엔 유효한 그 섹터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IT에 대한 사실은 지난주에 이렇게 애플 주가가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IT의 그림이 굉장히 어두워졌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님들이 다 좀 관망하자식의 의견을 내셨다가 이번 주부터는 다시 조금 뭐 사보자 쪽으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LED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최근에 올랐었고 또 뭐 반도체 쪽도 아까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디램 가격 때문에 하셨었고 애플 때문에 망가졌던 부품주들도 이제 다 같이 올라오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LG전자도 뭐 좋은 얘기가 있고 근데 유독 삼성전자만 이렇게 또 곤두박질을 칩니다. IT주 내부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좀 옥석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아까 LG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일단 지난 그 CES에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좀 좋은 그 시각들이
거의 그 전체적인 좋은 시각들이 삼성전자보다는 LG 쪽에 좀 더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애플로 인해서 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업종 그 종목들이 애플의 실적 영향으로 인해서 좀 많이 주가 조정이 나왔었지만은 그런 이제 또 모멘텀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해주는 흐름이 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사실 어떤 악재적인 요소를 확인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갤럭시 S4와 그 실적에 대한 굉장히 그 기대 심리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좀 오버슈팅된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럼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조정 국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그 국내의 제일 뭐라 그럴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라든지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장 크게 해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긍정적인 시간 유지하시되 그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조정받는 국면은 예상을 하셔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 관련된 아이폰 5 부진으로 인해 다 밀렸던 주가가 오히려 LG 쪽에서 SS TV 모멘텀으로 인해서 다시금 좀 디스플레이 관련주 올라가는 양상 괜찮아 보인다고 하셨지만 삼성전자만큼은 추가적으로 하락 압력을 더 받을 것 같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팀장님만의 포트폴리오 이제 꾸리는 얘기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신규 추천주는 따로 지금 준비를 보고 있는 종목이 있긴 한데 지금 오늘 추천드리기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오늘은 좀 기존의 포트를 좀 자세하게 좀 ASR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존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광호 팀장님 기존 포트폴리오 디지텍 시스템과 인프라웨어 그리고 RF텍, 삼성물산, RF텍과 삼성물산 10% 15% 편입은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수익률 보시죠. 오늘 낮 12시 기준 저희가 수익률 집계해보니까 인프라웨어가 다시 한번 목표가에 근접하면서 약간 눌림목 주고 다시금 지난주와 비슷한 자리에 왔습니다. 목표가는 아니지만 목표가에 거의 근접한 상황은 지난주와 동일한 듯 하고요. 지난주 1월 14일 동일하게 추천 주셨던 RF텍과 삼성물산은 각각 2% 후반대 수익률을 나란히 플러스를 통해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디지텍 시스템이 결국 손절가의 10,000원을 여러 차례 지난주에 터치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정리되나요? 이제 좀 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데 기술적으로 보셔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감지가 돼서 일단 더 이상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디지텍 시스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버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런 흐름은 지난 11월 중순과 10월 말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을 조금 버티는 이런 흐름이 있었지만은 조금 이런 추세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면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다시 버티고 있는데 10,000원권을 무너뜨린다면 무조건 매도하시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은 다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삼성전자 향해 좀 뭐라 그럴까요? 실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그런 이제 영향이 좀 조정 영향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굳이 또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는 좀 이제 매도하셔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가격에 매도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와, 인프라웨어 오늘 양봉 끝까지 지금 꼬리도 다 없어졌고 오늘만 5% 넘게 1,700원까지 목표가가 11,000원이잖아요. 다 왔네요, 거의.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꼭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꼭 목표가를 다 도달해야 된다 이런 욕심은 버리시고 지금 1,500원과 11,000원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실적 모멘텀이 거의 다 선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2월 초쯤 이제 인프라웨어의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이제 보유하셨다가 자유롭게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지금 실적 좋대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별로 수익 못 내고 나올 수도 있죠. 굉장히 거의 스캘핑 수준으로 이제 들어가신다 이러면 모를까. 조금 아무리 단기적으로 보셔도 좀 그렇게 약간 늦은 신규 매수는 늦은 감이 있는 매력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삼성물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일본 흐름상 저점을 찍고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라서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 올 한 해 해외발 수주들이 좀 모멘텀이 좀 다시 한번 작용하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RF텍 제가 말씀드린 RF텍에 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무선 충전의 수혜주로서 RF텍이 지금 지목이 되면서 오늘도 좀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면
보셔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그리고 지지를 받아주는 그리고 장기 입형들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늘 말씀드리지만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단기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중기적인 좀 단기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수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RF텍의 우리 이광호 팀장님 매수 가격은 12,500원이고 오늘은 좀 급등합니다만은 뭐 중간에 좀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수가보다는 500원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13,000원. 근데 중기로도 보시고 목표가를 16,000원까지 보고 계시니까 요거 네. 신규로 좀 따라해도 지금 괜찮은지. 네, 지금도 매수하시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혹시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시겠다 하시면은 저는 이제 투자 포트에 그게 이제 영향을 주진 변동을 주진 않겠지만은 좀 더 비중을 확대하시겠다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 내지는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까지도 권유할 수 있다. RF텍 AS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좀 오래 끌고 왔었던 디스텍 시스템은 그냥 굿바이 하게 됐습니다. 이상 이광호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고요. 약간 조정이 있네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일주일 정도 호흡으로 수익 낼 만한 종목 전해드리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이어리부터 펼쳐볼게요. 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분씩 담당하셔서 종목을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한 일주일 정도 괜찮은 종목들을 모아놓았는데요. 자, 왕관은 여전히 이정복 대표님이 쓰고 계시네요. ICD, 조금 느린 게 흠이긴 하지만 차곡차곡 누구보다 수익을 잘 쌓아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컴투스 애전역의 손절가 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타이트한 손절을 잡고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이죠. ELK는 사실상 애플한테 조금 안 좋은 소식 들어오면서 반사익 보고 들어갔던 종목이었는데 약간 손절가 터치했다가 매수가를 회복하자마자 오늘 또 다시 밀리는 조금 안타까운 플러스가 유지가 잘 어려운 그런 종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우진플라임과 에버다임이 지난주 후반에 각각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추천받은 종목이었는데 우진플라임 좋습니다. 뭐 3%대 이렇게 갭상승하고 나서 금요일 날 오늘까지도 그 갭상승 깨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에버다임도 오늘 장중에 3% 이상 떴었죠. 일단 플러스 수익 내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수익 1등은요. 바로 이정복 대표님의 ICD입니다. 네, 이정복 대표님이 어떤 얘기를 하실지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1등은 1등이니까 축하도 드릴 겸 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비스탁으로 가죠. 이정복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CD 지금 근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왕관을 이미 쓰셨으니까요. 지금 음봉 낼 때가 아닌데 빨리빨리 속도를 좀 내가지고 121선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속도가 느려서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런 자리에서 그 보통 거래를 할 때는 2, 3%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이제 10%에서 12% 이런 급등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또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지금 IC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뭐 1, 2%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지만 ICD는 아직까지 121선 위에서 시작을 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21선 아래에서 돌파를 하는 패턴이 아니라 갭상이 한번 나와서 121선 위에서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양쪽 다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ICD가 유일하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납품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2, 3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 구간이지만 이 종목 중기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플렉서블 쪽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부분에서도 바이오 의료 이쪽 의료 기기 쪽으로도 이제 좀 진출을 하겠다는 그런 공시도 있는 만큼
지금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장이 빠질 때도 오히려 지금 거의 보합 정도 수준을 유지해준다는 것은 이번 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은 매수 구간인지 매도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1차 14,000원, 2차 1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2차 목표가로 15,000원까지 중기로 굉장히 적합한 종목. 사실은 2, 3분기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큰 급등이 나올 건데 이번 주 기대가 된다라는 AS였습니다. 제비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ICD AS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저도 한번 같이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너무 타이트한 손절가에 곧바로 걸리고 말았던 우리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님의 종목이었죠. 컴투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M으로 한번 제대로 시세를 내주고 나셔서 왕관을 쓴 적이 없으십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수급 보고 예. 들어갔잖아요. 예, SM으로는 일단 일주일 만에 왕관을 벗었으니까 계속 벗은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컴투스를 말씀드렸던 논리를 기억을 해보시면은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수급 때문에 좀 추천드린 거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1월 14일 날인데 기관에서 8,700주 정도가 들어오면서 뭐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보험, 사모, 은행 등 모든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플러스를 낸 상태에서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어떤 기관의 좀 매도 물량이 일단은 바로 손절가를 터치하게끔 가격이 다운이 됐고요. 그렇게만큼 일부러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만들었던 이유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좀 리스크 관리적인 차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에 좀 한 번 정도 더 그에 저번 주에 나왔었기 때문에 좀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그렇게 모바일에 대한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 차트를 보셨을 때는 4만 원대 정도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은 그때 기간 수급이 오시는 걸 확인해서 한 번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주일간 수익을 내야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다음날 바로 손절이 나갔을 텐데요. 뭐 손절 나가시더라도 일단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손절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이니까는 4만 원대까지 기다렸다가 뭐 투진 수급 들어오는 거 보시고 한 번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저번 주에 일단 뭐 코스닥 차트 좀 볼까요? 차트를 보면은 저번 주에 있었던 기울어서 보였었던 코스닥 차트가 아쉽게도 무너졌었다가 다시 지난주 목요일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인 517선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만약에 코스닥이 517선을 도달해서 뚫기만 한다면은 지금까지 강했었던 종목들이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휴대폰 결제주로 보려든 옵트론텍이 가장 유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옵트론텍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수급 때문에 신고가가 났었고요. 오늘 다행히도 신고가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갈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내용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블루필터 시장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당연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을 독점 납품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갤럭시 S4에 만약에 1,300만 화소 이상의 부품이 납품이 될 수가 있다면은 일단은 블루필터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옵트론텍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급등을 한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런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은 충분히 우리도 지금 오늘 종가 수준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코스닥에 대한 시장이 좀 더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는 판단보다는 신고가 매매를 하는 원칙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로는 금일 종가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15,000원 부근, 손절가로는 전 저점 부근에서 약간 낮은 가격, 즉 14,500원까지 깨진다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4,500원 맞아요? 예, 13,500원이네요. 예. 아,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14,300원이어서 예. 자, 손절 가격 13,500원으로 정정하고 오늘 신고가 잠깐 장중에 냈었던 옵트론텍 일단 일주일 정도 한번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컴투스를 만회할 옵트론텍이 되길 기대합니다. 박현상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치고요. 전 잠시 중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